똑같은 논리로 우리 냉장고에 매출 채권이 들어왔다가 매출 채권이 빠져나가면 현금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자주 도는지를 또 똑같은 논리로 찾아야 돼요. 자, 우리 매출이라는 얼마 팔았는지 총 금액을 또 같은 걸로 나눠줍니다. 뭐요? 매출 채권으로요. 매출 채권은 매출 채권인데 매출 채권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금액이 계속 변동될 거예요. 얘 어떻게 나눠줘요? 또 똑같은 방식입니다. 1월 1일 기초에 갖고 있던 매출 채권과 12월 31일 기말에 갖고 있던 매출 채권을 단순히 더해서 2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걔를 평균 매출 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떻게 구한다? 기초에 받을 돈 매출 채권 외상값이랑 더하기 기말에 받을 돈 매출 채권 외상값을 더하고요. 얘를 나누기 2를 하면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1년 동안 가지고 있던 평균 매출 채권이 나오게 됩니다. 걔를요, 우리가 얼마를 팔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얼마를 팔았는지를 봐서 그 매출액 1년 동안 얼마를 팔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는 외상값이 뭐 우리가 1년 동안 10,000원을 팔았어요. 10,000원어치. 근데 내가 지금 받을 돈 외상값이 평균적으로 보니까 100원이 있네요. 그럼 나는 몇 번 외상을 했다가 그 돈을 몇 번 회수를 한 걸까요? 만 나누기 100 하면 100이 나오겠죠. 자, 우리 100번을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요. 그 외상값을 100번을 회수를 한 거예요. 매출채권이 100번을 돈게 되는 거예요. 얘를 매출채권이 얼마나 돌았느냐 이걸 따지기 위해서 매출채권 회전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 구하는 공식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니,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평균 매출채권 평균 매출채권으로 뭘 나눠요? 매출을 나눠요. 매출을 평균 매출 채권으로 나누고요. 이 평균 매출 채권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얘는 마찬가지로 기초 1월 1일에 매출 채권 외상값을 이거랑 더하기 기말에 12월 31일 날 매출 채권을 어떻게 해요? 단순히 2로 나눕니다. 그럼 1년 동안 내가 평소에 언제든지 냉장고를 열어보면 그 정도의 돈이 들어있다. 그 정도의 외상값이 들어있다. 언제든지 내가 받을 돈 장부를 열어보니 받을 돈은 이 정도 평균이 있다. 그게 우리 매출에 기여하는데 몇 번을 돌았는지 확인하는 게 매출채권 회전율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내가 궁금한 얼마나 돌았는지 매출채권이 얼마나 돌았는지를 알고 싶어요. 재고자산이 얼마나 돌았는지를 알고 싶어요. 재고자산이 우리 창고를 얼마나 스쳐갔는지, 매출채권이 얼마나 우리 장부를 스쳐갔는지, 내 음식이 얼마나 냉장고를 스쳐갔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매출채권이 알고 싶으면 매출채권 회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재고자산이 알고 싶으면 재고자산 회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궁금한 게 밑으로 가면 됩니다. 궁금한 게 밑으로 가면 돼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자 244페이지 맨 위에 박스 매출채권 회전율에 별표시 2개 돼 있고요. 별표시 2개 해주시고요. 매출채권 회전율에 매출채권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하시고요. 오른쪽 아래 평균 매출채권에 이렇게 가져오시고 아래로라고 적어주세요. 궁금한 건 아래로 내려가면 됩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에도 마찬가지로 별표시 돼 있고 재고자산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얘를 밑으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도 아래로 하고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매출채권 회전율과 재고자산 회전율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요. 자, 매출채권 회전율이랑 재고자산 회전율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매출을 10,000원을 했는데 평균 매출채권에 언제든지 장부를 열어보니까 100원이 있다라는 걸 아는 게 매출채권 회전율이에요. 아, 그래, 매출채권 회전율은 100이 나왔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얘를 가지고 하나를 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100이 나왔어? 매출 100을 만들기 위해서 너 매출채권이 100이 나왔으면은 그래, 1년 동안 매출한 거에 대해서 100번의 매출채권이 돌았다는 거네. 그럼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려서 한 번씩 돌았을까? 365일 1년을요 얘로 가지고 또 나눠줍니다. 100. 그러면요
365일 동안 100번을 돌았기 때문에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번 돈이 들어왔다가 그 외상값을 받는 데는 3.651이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외상을 팔고요. 평균적으로 외상을 팔면은 그 돈을 내가 회수하는 데 있어서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3.651이더라. 3.651이면 내가 외상값을 팔고 그 외상값이 다시 나한테로 들어온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뭐다? 얼마나 평균적으로 매출 채권이 회수가 자주자주 잘 되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알고 싶은 거는요. 매출 채권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회수가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요? 매출 채권 회전율을 가져다가 365일을 매출 채권 회전율을 갖다가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가 뭐다? 평균적으로 매출 채권이 회수되는 기간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매출 채권 평균 회수 기간. 자, 두 번째 박스 별 표시 해주시고 그 위에 밑줄 칩니다. 365일을 매출 채권 회전율로 나누면 365일을 매출 채권 회전율로 나누면 매출 채권을 회수하는데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분석할 수 있으며 내가 매출 채권을 판 거를 얼마나 한 번 팔면 그 돈을 받는데 얼마나 소요되는지 3.651일 만에 돈이 들어오는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으며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매출 채권 평균 회수 기간이라고 한다. 매출 채권 평균 회수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똑같은 내용으로 재고 자산이 얼마나 창고에 들어왔다가 얼마나 머물고 얼마나 나가는지를 알고 싶어요. 재고 자산이 창고에 들어왔다가 이게 며칠 있으면 이게 팔리겠구나를 알고 싶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게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재고 자산이 몇 번 도는지를 확인을 했어요. 재고 자산이 창고에 몇 번 들어왔다가 몇 번 나가는지 확인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재고자산 회전율을 통해 가지고 평균 매출원가를 평균 재고자산으로 나누니까는 자, 우리 100번을 거쳐 가는구나. 재고자산이 우리 창고에 들어왔다가 그 창고에 있던 게 나가는 게 100번을 했구나. 그러면은 며칠 만에 나갔는지 알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얘도요. 어떻게 해요? 얘도 우리 365일을요. 뭘로 나눠요? 재고자산 회전율로 나눕니다. 조금 전에 재고자산 회전율이 100이 나왔었어요. 100. 365일을 100으로 나누면 3.5일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3.65일. 우리 물건을 옷을 외상으로 사오든 뭐 어떻게든 옷을 사오잖아요. 옷을 사서 창고에 넣어놓으면은 얘는 보통 3.65일 후면은 다 팔리고 없어 이거예요. 3.65일 후에는 또 다시 사와야 이 안에 또 들어갈 수 있어. 우리가 지금 사오면은 지금 사오는 애들은 3.65일 후면은 우리 창고에서 벌써 팔리고 없을 애들이야 이겁니다. 얼마나 재고자산이 회전하는 기간이 며칠 걸리는지를 알아보는 게 뭐예요? 재고자산 평균 회전 기간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오타 있어요. 맨 밑에 박스. 매출 채권 평균 회전 기간이 아니라 뭐예요? 재고자산 평균 회전 기간입니다. 오타입니다. 위에 박스 위에 밑줄 칩니다. 재고자산 유동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365일을 재고자산 회전율로 나누어 측정한 재고자산 평균 회전 기간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는 재고자산을 판매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얼마나 소요되는지 한번 사오면 얼마 있다가 판매되는지 소요되는 기간을 뜻하므로 기업의 구매 정책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분석 방법. 자, 우리가 3.65일마다 이걸 다 팔려 나가는데 물건을 새로 주문을 하는 거는 3.65일 기준으로 요 정도마다 한 번씩 주문을 하면은 딱 알맞게 판매되겠구나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걸 평가하는데 유용한 분석 방법이 된대요. 자, 요 내용 가지고 한번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45페이지고요. 지금 방금 보셨던 어떤 거요? 매출 채권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평균 회전 기간 요 내용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서 2000X2년 3일에 주식회사 3일이 매출 채권 회전율과 얼마나 자주 도느냐, 우리 외상으로 팔고 그걸 얼마나 자주 많이 받았느냐, 몇 번 돌았느냐. 재고자산 회전율, 우리가 외상이 아니라 우리가 물건을 사온 거는 창고에 몇 번을 거쳐서 갔느냐.
계산하시오. 단 재고자산 회전율 계산 시 매출 원가를 사용한다. 네, 알고 있어요. 원래 그러는 거예요. 자, 밑에 표를 보니까는요. X2년이 나와 있고요. 2000X2년이 나와 있고 2000X1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요. 야, 철원아, 2000X1년이라고 적혀 있으면 X1년이지. 이걸 왜 너는 X1년 12월 31일로 보니? 2000X2년이라고 적혀 있으면 2000X2년이지. 왜 이걸 2000X2년 12월 31일로 보니? 여러분들 우리 회계에서는 맞는 말씀이세요. 맞는 말씀이에요. 이거 2000X1년 12월 30일이 아니라 2000X1년 6월 3일일 수도 있고 2000X1년 7월 8일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왜 이거를 말일로 보니? 여러분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요. 나오면은요. 보통 기초와 기말 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표로 보여주는 것들은요. 다 비교식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는 기초고 하나는 기말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 실무에서도 재무상태표를 뽑아내는 데 있어가지고요. 가장 많이 하는 게 12월 31일자로 해서 끊습니다. 재무제표를. 뭐 재무상태표라든지요, 손익계산서라든지요, 다 이걸 만들어낼 때는 다 그 해 말로 해서 1년치 걸 봅니다. 물론 말씀대로 질문 나왔던 대로 뭐 7월 3일이 될 수도 있고요, 6월 2일이 궁금할 수도 있고요, 4월 뭐 7일이 궁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일단은 저를 믿고 시험 문제는 뭐 이게 7월 3일이지 않을까? 4월 2일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끝과 끝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2000X2년이라는 거는요. 2000X2년 말을 뜻하는 거고요. 2000X1년은요. 2001X1년 말 12월 30일에 같은 말이에요. 를 뜻하는 거예요. 즉 2000X1년 12월 30일은요. 또 뭘 뜻하는 거냐면요. 2000X2년 1월 1일을 뜻하는 거예요. 실무에서도 그러고요. 실제로 연말은 연초랑 같아요. 이게 우리 지난번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통장을 이렇게 하나를 만들다가 하나 마지막에 나오는 요거 있잖아요. 잔액 10장 10페이지짜리. 얘는 다음 통장에 처음에 나오는 애예요. 이건 그냥 맞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얘기가 길었는데 X1년이 나왔으면은 X1년 말, X2년이라고 하면 X2년 말, 그리고 X1년 말은 곧 X2년 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1년의 기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매출채권 회전율부터 구해볼까요? 매출채권 회전율 어떻게 구한다고요? 매출채권 회전율? 제가 분명 조금 전에 아래로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궁금한 거는 걔가 아래로 가면 돼요. 매출채권 회전율은요 몇 번 도는지 궁금하니까는요 얘가 궁금해요. 그러면은 얘가 밑으로 가면 돼요. 아래로. 어떻게 가요? 매출채권이요 아래로. 아래 가는 거 매출채권 적어주시고요. 위에는 얘랑 짝꿍 적어주시면 돼요. 누구요? 매출액. 근데 매출채권은요. 자, 여기서 나오네요. 1년 뭐 2000X1년 말이 될 수도 있고요. 2000X2년 초가 될 수도 있고요. 2000X2년 말이 될 수 있고요. 다 가격이 계속 바뀌어요. 3,000일 때도 있고 3천만 원일 때도 있고요. 1,000만 원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는 평균을 갖다가 쓴다. 평균. 평균 어떻게 내요? 평균은요. 기초 매출채권 더하기 기말 매출채권 나누기 2 한다고 그랬어요. 단순하게. 자, 한번 해봅시다. 기초 매출채권 얼마예요? X1년 초 매출채권은 1,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기말 매출채권은 3,000만 원이에요. 얘네를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니까 얼마예요? 평균을 내니까 2천만 원이네요. 평균적으로 매출채권은 2천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매출액은 2억이네요. 그럼 이쪽에 옮겨 적읍시다. 매출액은요 2억이고요. 평균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은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몇 번을 돌았다고 볼까요? 10번, 10회. 10회의 매출채권이 돌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매출채권 회전율은 10. 자, 두 번째. 재고자산 회전율이에요. 재고자산 회전율. 몇 번을 돌았느냐, 우리 창고에 몇 번을 스쳐갔느냐.
얘요. 재고자산 회전율.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한번 구해볼게요. 재고자산 회전율은요. 재고자산 회전율이 궁금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재고자산이 아래로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재고자산이 밑으로 가요. 밑으로 가서 재고자산을 구할 거고요. 그 위에 얘 짝꿍 누구예요? 재고자산을 사오려면 들어갔던 매출 원가가 들어갈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구합니다. 재고자산 평균으로 계속 플럭처링 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와요? 연초에는 1,500이었다가 연말에는 2,500이죠. 얘 어떻게 평균 낸다고요? 단순히 더해서 나누기 2를 합니다. 2,500 더하기 1,500 4천만 원 나누기 2 하면은 얼마예요? 나누기 2를 안 적었군요. 2천만 원이죠. 여기 위에도 나누기 2를 안 적었네요. 나누기 2. 2천만 원이 평균적으로 내 재고자산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냉장고를 열어보면 평균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내가 언제든지 창고를 열어보면요. 냉장고 안에 창고를 열어보면 평균적으로 2천만 원의 재고자산이 들어있었더라. 그거를 매출 원가로 나눠보면은 매출 원가 얼마였어요? 매출 원가 1억이네요. 1억을 2천만 원으로 나누니까 5입니다. 5번. 5번을 내가 물건을 쫙 사다가 물건을 쫙 팔고 물건을 쫙 사다가 물건 쫙 팔고 1년 동안 5번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재무상태표를 어떻게 분석하는지까지 같이 봤고요. 페이지 246페이지 이제 손익계산서를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